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는데요. 최근 들어서 주총을 앞두고 삼성물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이것은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삼성그룹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, 또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 그리고 삼성물산은 그룹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다 보니 모든 돈이 삼성물산으로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 이 주주환원을 요구해서 받아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여기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소송에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으면서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 삼성물산에 대한 확고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야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. 삼성물산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건설과 상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. 삼성물산은 처음 출발은 상사로 출발했고, 이후 삼성건설이 어려워지자 삼성건설을 삼성 상사에 그냥 물산에다가 합병을 시켜버렸죠. 그래서 삼성건설 사업 부분의 이 전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6%라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물산은 이름은 물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은 건설이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상사 부분이 2등으로 매출을 하고 있고, 또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에 대한 그 매출과 또 자산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이 바이오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하는 건데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주주가 삼성물산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. 하여튼 삼성물산은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이제 그 지분 소유 구조를 갖고는 이게 삼성그룹 내 핵심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. 지난해 2023년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외형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 순이익도 그렇고 나름대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때에 선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기 순이익만 5,713억이 발생해 있어서 이 최대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로 보여지죠. 지금 최대주 작년 9월 30일 즉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주 지분을 보시게 되면 34.63%입니다. 결코 적은 지분이 아니죠. 이 정도 지분을 갖고 지금 삼성그룹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지금 페리서 캐피탈 같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시하는 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이 삼성물산 본연의 그 가치를 제대로 시장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기는 삼성물산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,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그 최대주주를 위해서 지주 역할을 하면서 그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그 내재 가치보다 떨어지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주주로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고, 요번에 그 주총을 앞두고 시티 오브 런던이나 안다자산운용,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 같은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5군데가 모여서 1%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, 그 1%의 지분을 기반으로 소수 주주 제한을 했습니다. 주주는 1% 이상 갖고 있는 주주는 주총에서 안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안을 했고, 이게 1조 2364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. 이거는 지금 삼성물산 이사회가 제시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그리고 또 4,173억 원 규모의 배당, 주당 보통주는 2,550원, 그다음에 우선주는 2,600원을 배당하겠다는 건데, 이것보다 많은 주당 이 행동주의 펀드 쪽은 주당 4,500원, 우선주는 4,550원에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. 이에 대해서 이 삼성물산 이사회 쪽은 너무 과도한 그 주주 환원이고, 이렇게 될 경우에는
이 삼성물산이 이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 시설 투자나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주주 환원은 경영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행동주의 펀드들은 충분히 삼성물산이 할 수 있는 그 배당이고 그에 대한 그 요구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총에서 표대기를 밀어붙이자고 한 거죠.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뭐 50% 이상 되기 때문에 개인 소액주주들이 이 외국인 투자들 쪽에 붙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배당안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주총에는 두 가지 안건이 모두 다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은 이 지주회사를 만들어야 된, 즉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. 이것은 삼성전자라는 핵심적인 계열사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라는 금융계열사가 지분이 얽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법이 바뀌면서 이제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이제 매각해야 되는 거죠.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8.51%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분 3%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그 매각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 보험법에서 엄격하게 오너 일가를 위해서, 즉 그룹 지배를 위해서 이 계열 보험회사나 이 삼성화재보험 같은 계열 금융사를 동원을 해서 이 산업자본의 그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가져가지 3%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이 구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전자 중심의 제조 이 지주회사와 삼성생명 중심의 그 금융 지주회사 두 개의 그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로 나눠질 필요가 있는 거죠. 그 정상에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이 삼성 그 홀딩스라는 그런 지주회사가 그러니까 만들어지게 돼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 승계 소송에서 이기면서 이제 가속도를 좀 타게 된 건데, 여기서 이제 삼성물산의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딴지를 거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들 지분이 만만치 않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고 이 사업 구조조정을,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삼성물산의 이번 주총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. 일단은 이사회가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요구를 거부하긴 했지만 마냥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이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지금 삼성물산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렇게 일부 양보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협조를 받아야만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 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삼성 그 전자 홀딩스하고 삼성생명 홀딩스, 이런 그 삼성 금융지주와 삼성 홀딩스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상단에 이 삼성물산이 있게 되는 거죠. 물론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서 이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이 뭐 전자 쪽이나 이런 쪽 내주고 그 생명이나 이쪽 지분이나 아니면 또 이 전자 쪽 지분을 넘겨받는 그런 구조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 와중에서 오너일가에게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쪽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이 주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. 이런 굉장히 무겁고 둔한 종목인데 지금 요즘 움직이는 거 보면 삼성물산은 거의 뭐 중소형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게 이 삼성물산이 시가총액이 지금 30조 원 정도 되는데요.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더블 이상 나서 한 6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돼야 이 삼성그룹의 홀딩스로서의 그 제대로 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, 실질적으로 작년 실적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적정 주가는 22만 원 정도로 평가되지만 이게 삼성물산이나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라는 그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이것 간에
그 지주회사 아니면서 지주회사인 척하는 부분에서 이제 할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22만 원 이상으로 평가될 주가가 지금 16만 원대로 낮게 할인돼서 그나마 지금 보면은 그 10만 원대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삼성물산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 다음 달에 주초까지 이러한 그 주가 긴장 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. 이렇게 되면 시장 내에서 이 삼성물산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. 왜냐면 주총에서 표결을 하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정기 주총에서 대상이 되지만 이후에 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삼성물산은 지금 다음 달 주총까지는 나름대로 시장 내에서 이런 그 고배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게 보면 삼성물산은 삼성홀딩스 즉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지주회사가 되는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 밸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한 것이고, 이 검찰에서도 그 이후에 쏟아지는 비난에 아마 이제 항소를 할 것 같은데요. 항고를 하게 되면 또 지루하게 2심이 가게 되고 2심, 3심까지 하는데 최소한 3,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이건희 회장 상속세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오너일가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건 마지막에 이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이 그룹 내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